자, 이번 주는 지난주 기초 5가지 기초 바느질에 이어서 단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입고 다니는 바지나 스커트의 끝단을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만약에 단이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바지 같은 경우에 길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세탁소에 맡긴다거나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뭐 약간 틀어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기를 이제 희망하면서 단 처리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5가지 바느질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는 지난주에 쓰지 않은 가음에다 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 여러분들은 5가지 바느질을 해 놓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변에 대해서 단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휘감치기라는 그런 바느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커트나 바지인 경우에 단을 처리할 때에 이제 이렇게 한 번 접고 2번 접어서 이제 단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옷감의 끝이 자꾸 이제 풀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봉틀의 경우 오버록이라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록을 이렇게 쭉 해서 옷감이 더 이상 풀어지지 않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손바느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바느질로 그 재봉틀의 오버록에 해당하는 바느질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지난주에 이제 바늘에 실을 꿰서 매듭을 짓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혹시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저는 역시나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도록 4겹의 실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냥 2겹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손에 바늘을 쥐고 오른손에 실을 이제 이 바늘 위에 올려놓고 엄지로 누르라고 했었죠. 그런 다음에 2-3번, 서너 번 돌려서 엄지로 누른 상태에서 실을 쭉 잡아 빼면 이렇게 이제 매듭이 지어지고, 혹시라도 매듭 끝에 실이 이렇게 길게 남았다면 가위로 그 끝을 잘라서 좀 단정히 하자, 뭐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휘감치기라는 바느질은 이 끝에 요 섬유올이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직물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바느질인데요. 자, 끝에서 바늘이 올라온 다음에 그야말로 이름하고 똑같아요. 휘감칩니다. 감친다. 그래서 이 끝을 이렇게 올감해서 더 이상 풀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잡아 다니면 이제 이게 쪼그라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그 모양을 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짧으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상관없겠으나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익숙해진다면 이제 옷을 이렇게 옷감을 잡고 바늘을 넣고 이렇게 바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끝을 이제 여러 번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이제 스피드가 나는 거죠. 근데 나는 못하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땀씩 한 땀씩 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끝에다가, 직물의 끝에다가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끝 처리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써놓은 휘감치기라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자, 이쪽 끝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감춰서 더 이상 올이 풀리지 않게 한 후에는 이제 단을 처리하는 건데요. 자, 3가지를 이제 하겠습니다. 단 처리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이제 바느질이 감침질이라는 이제 단 처리 방법인데,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까처럼 끝을 휘감쳐서 접어야 됩니다만 그냥 이번에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1 내지 1.5cm를 먼저 한번 접고 또 한 번 접어줍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저는 이렇게 2번 접어서 다림질을 했는데요. 다림질을 할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 자취를 하거나 해서 다리미가 없다 할 때는 이렇게 2번 접어서 그때 소개해드린 시침핀을 요런 세로 방향으로 꽂아서 옷감이 움직이지 않게 한 후에
바느질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시침핀도 없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시침질 있죠? 그걸로 먼저 이렇게 듬성듬성 바느질을 해놓고 하는 것도 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림질을 했고, 다림질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이렇게 시침핀을 꽂고, 이것조차도 힘든 사람은 지난 시간에 배운 가장 그 드문드문했던 바느질 있죠? 그 시침질로 이 끝을 한번 쭉 드물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바느질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감침질을 하겠습니다. 감침질은, 자, 여기 이제 2번 접었기 때문에, 감을 이렇게 2번 접었기 때문에 여기 통로가 생겼겠죠? 그러면 이제 통로 요 끝에서 이렇게 바늘이 올라옵니다. 바늘이 올라오고, 기본적으로 한 1cm 정도를 그냥 잡을게요. 그래서 먼저 바닥을 조금만 잡아요. 조금만 잡고 그 엣지를 이렇게 해서 같이 떠서 빼면 이게 감침질. 다시 1cm 정도 올라가서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단이 아닌 요 바닥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조금 찝으면 찝을수록 좋아요. 거의 안 보이게끔. 그런 다음에 단의 엣지를 같이 떠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할까? 1cm쯤 올라가서 바닥을 조금 뜨고, 그 다음에 단의 엣지를 뜨고, 다시 1cm쯤 올라가서 바닥을 조금 뜨고, 요거에 엣지를 뜨고. 자, 그런데 왜 바닥을 조금만 뜨라고 하냐면, 단을 이렇게 접었을 때 지금 단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양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옷의 속 부분이죠. 겉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겉에 나타나는 요 땀이 거의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살짝 뜨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라고 하얀 천에 빨간 실을 씁니다만, 원래는 그 옷감하고 가장 비슷한 실을 쓰겠죠. 그래서 바느질을 했을 때 이 겉쪽에, 바깥쪽에서 봤을 때 요게 거의 안 보이는 게 이제 이 바느질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살짝만 뜨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바닥을 조금만 뜨고, 아주 그냥 살짝만 뜨면 돼요. 그 다음에 엣지를 같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뭐 안팎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 단처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기 보이는 부분, 여기 단 부분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거의 안 보일 수 있게. 지금은 이제 빨간색이니까 뭐 안 보일 수가 없겠지만, 이쪽에서 안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바닥을 뜰 때 정말 살짝. 그래서 저는 지금 게다가 잘 보이라고 4겹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점이 이렇게 꾹꾹 박힙니다만, 이게 안 보이게 하려고 한 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낚싯줄이라고 해서 투명사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단처리를 한 다음에 밖에서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해서 올라가면 이게 이제 감침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저쪽 바깥에서 안 보이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 자, 이게 이제 감침질이고요. 자, 2번째 단처리 방법은 공구르기입니다. 공구르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감침질의 경우에는 물론 여기도 이제 땀이 안 보이지만, 여기는 이제 땀이 안 보여야 되지만, 여기는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땀이 보이는 경우인데요. 공구르기는 어떤 이유에서든 안팎이 다 안 보여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공구르기를 씁니다. 그래서 공구르기도 마찬가지로 이 실끝에다가 매듭을 짓고 2번 접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통로가 생길 거고요. 이 통로 사이에다가 이제 바늘을 넣어서, 자, 바늘을 넣어서, 자, 요쯤에서 이제 바늘이 나오게 할까요? 요쯤에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들면 요거는 이제 단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바닥천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먼저 바닥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1mm나 될까요? 이렇게 살짝 바닥만 일단 뜨세요. 여기도 살짝만, 지금도 조금 많은데 살짝만 떠서 바늘을 뺀 다음에, 아까 여기
바늘이 나왔던 그 옆쪽에서 바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통로를 통해서 한 1cm나 그 약간 이상 올라간 다음에 바늘이 나와요. 그래서 잡아 당겼을 때 여기서 바늘 요 땀이 거의 안 보이게 되는 게 목표죠. 자, 다시 요 바닥을 또 1mm 정도 뜨고 바늘을 뺀 다음에 아까 들어갔던 그 바늘 바로 옆에서 바늘을 넣고 통로죠. 통로를 통해서 한 1cm 바늘이 올라간 다음에 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아 당기면 여기서도 실이 전혀 안 보이고 여기도 물론 요만큼씩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요 공구르기죠. 그래서 단을 처리했을 때 아니고 바뀌고 거의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감침질 같은 경우에는 재봉틀을 할 수 있어요. 그 하는 이제 그 툴이 나와서 저거는 그 재봉틀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구르기는 손으로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공구르기의 경우 아주 그 비싼 옷이나 뭐 이런 경우에 단을 전혀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이 공구르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옷값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 의상에 어떤 이유에서든 안팎에서 어떤 바늘,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 단 끝에서 이렇게 바늘이 나왔죠? 그러면 요 바닥으로 가서 요만큼만 뜨고 다시 아까 그 단 끝으로 바늘이 들어가고 통로를 통해서 1cm쯤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해서 쭉 해 나가면 잡아 당기면 이 안쪽에서도 안 보이고 바깥쪽에서도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바느질이 완성이 되죠.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자 여기 이제 단 끝에서 나왔고 거의 고기 수직 아래 같은 위치에서 바닥천을 뜨고 한두 올, 그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아까 그 단 통로로 바늘을 넣어서 또 1cm 통로를 통해서 바늘이 올라가고 또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단을 처리하는 방법이 공구르기. 여기서도 거의 안 보이죠? 이쪽에서도 거의 안 보이고 뒤쪽에서도 안 보이는, 자, 이 바느질이 공구르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 처리 방법은 좀 여러분들이 글쎄요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세발뜨기라는 이제 바느질 방법입니다. 거의 모든 바느질은 오른손잡이인 경우 거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여태까지도 다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게 되는데 이 세발뜨기는 좀 특이하게도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바느질입니다. 자, 세발뜨기 역시 바늘에다 실을 꿰서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는 좀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 이제 바느질 할 때 좀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왜 바늘을 저렇게 세로로 꽂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침핀은 기본적으로 바느질 방향에 직각으로 꽂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직각으로 꽂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꽂고, 자, 세발뜨기를 해볼게요. 자 세발뜨기는 이제 그 세발뜨기의 높이나 그 너비는 사실은 이제 좀 여러분들 자유인데요. 저는 그냥 여태까지 1cm를 고수했기 때문에 1cm를 이제 유지해 볼게요. 자 이쪽에서 1cm 요 단 끝에서 1cm 정도 아래서 바늘이 올라옵니다. 바늘이 올라오면 왼쪽 끝에서 올라오면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각도로 해야겠다 하면 요 실끝이 머무는 그 바로 옆을 뜹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또 실을 이렇게 내려봐요. 그러면 또 요런 정도 이렇게 삼각형이 예쁜 모양이 이루어졌을 때 1cm 정도 내려온 위치에서 또 이렇게 뜹니다.
인디안 그런 무슨 집 모양 같이 됐죠. 자, 그러면 실을 또 이렇게 위로 대봐요. 그래서 아, 삼각형이 예쁘게 만들어졌다 하면 그 옆을 이렇게 뜹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요 바닥천은 조금만 떠야 되는 거죠. 살짝 찝는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됐으면 다시 요 단천을 뜨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요 바닥천이, 자, 실을 올려놓고 요 바닥천은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두 올만 살짝. 왜? 이 세발뜨기가 이거는 이제 공구르기랑 정반대죠. 어떤 이유에서든 이 안쪽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이제 예쁜 모양을 보이기 위한 그런 바느질이기 때문에 이쪽 안의 모양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안쪽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저쪽 바깥에서 땀이 안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단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저쪽 옷의 겉쪽에서 바늘땀이 전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전제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땀만 더 해보고 저쪽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모양을 만들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에서는 새의 발 모양이다 해서 새발뜨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역시나 바닥에서는 땀이 거의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이고, 다시 세모를 올려서 삼각형을 만들고 바닥을 한두 올만 살짝 뜨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내려서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뜨고, 자, 이렇게 해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바느질을 해나가는 이런 게 이제 세발뜨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건 역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처리가 된 옷이라면 굉장히 비싼 옷이고, 이 세발뜨기를 이용해서 스모킹이라 그래서 그 여름 블라우스 같은데 또 쓰기도 하는데, 뭐 손으로 스모킹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뭐 굉장히 수공이 많이 들어간 옷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발뜨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단처리, 감침질, 공구르기, 세 번째로 세발뜨기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뭐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여러 번 돌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발뜨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미리 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시침질, 홈질, 박음질, 반박음질, 섞음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해서 사진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 게 이쪽에 단처리 하기 전에 직물에 올이 더 이상 풀리지 말라고 끝을 처리하는 게 휘감치기. 그다음에 첫 번째 한 단처리 방법이 감침질이죠. 이 끝에 이렇게 어슷하게 이렇게 처리한 감침질.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서든 안팎에 그 바늘 땀이 보이지 않게 하는 공구르기.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처리한 세발뜨기. 여기 자세히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올의 모양과 너비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긋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초보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주에 걸쳐서 기초 바느질 5가지와 지금 단처리 3가지, 그 다음에 직물 끝에 더 이상 풀리지 않게 하는 끝처리 방법, 이렇게 해서 바느질 방법을 배웠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한 주일 동안 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기다 이제 이름을 써야겠죠.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네요. 왜냐면은 올릴 때 자기 이름을 쓸 거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쪽지에다가 그 답장 형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런데 그 사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사진을 찍을 때 중간중간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그 사진도 이번에는 같이 그 과정 사진도 몇 컷 같이 올려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는 그냥 결과물만 올리라고 했는데 이제 교실에서 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걸 제가 이제 잘 볼 테지만
이제 이런 수업에서는 제가 과정을 보지 못하니 여러분들이 중간에 하는 과정을 이제 사진 이제 컷으로 찍어서 저한테 좀 보고서 형식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과정은 사진으로 올리되 후기를 조금 간단하게 써서 보고서 형식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낸 요 5가지 바느질은 그냥 사진 인증 컷으로 제가 점수를 매기겠고, 오늘 완성된 것은 중간 과정 컷과 그 다음에 간단한 후기를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월요일까지 지난주에 해보셨던 5가지 기초 바느질 인증 사진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일 동안 열심히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바느질을 배웠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주머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광목천 머슬린 남은 거 하고 이제 바느질할 준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제 주머니 만들기로 다시 수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